보시다시피 아버님께서 기력이 정답지 않습니다. 대권 행보로 해석해도 괜찮을까요? 내가 보기에 윤석열 총장이 겨울의 순간을 잡은 것 같아. 예, 저희가 준비한 5위와 6위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4월 민심이 대권 운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당연히 차기 대권 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의 그 뉴스 중심입니다. 지난주 부친과 함께 사전투표에 나섰던 윤 전 총장의 모습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공식 일정으로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를 선택하셨는데 혹시 이유가 있으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투표장에 보통 부인분들과 많이 오시는데요. 오늘 부친분과 함께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보시다시피 아버님께서 기력이 정답지 않습니다. 이 얘기부터 해볼까요? 근데 이현정 의원님, 네.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이 이슈를 짚어볼 때 윤석열 전 총장이 부인이 아닌 배우자가 아닌 아버지와 온 이유도 분명히 여러 가지 해석이 낳는다라고 했는데 바로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이 부인과 같이 나오면 안 될 껄끄러운 뭔 사정이 있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참 저는 박영선 후보가 아마 참 속으로 굉장히 좀 답답하실 겁니다. 지금 여당 의원들이 참 도움이 되는 분이 별로 없어요. 아시겠지만 박주민 의원 또 이렇게 그래 됐죠. 뭐 김상조 전 정책시장 됐죠. 또 진성준 지금 전략기획본부장이 지금 중대결단 이야기했다가 또 되레 지금 뭐 사퇴하는 거 아니냐 논란이 있었죠. 중대결심이요? 네. 예. 또 김남국 의원도 보니까 왜 부인하고 나느냐. 아니 연로하신 아버님 모시고 나오는 게 뭐 문제 있습니까? 아니 당연히 그럼 아버님 모시고 아들이 와야지 그럼 누가 모시고 나옵니까? 그리고 지금 더군다나 박영선 후보도 혼자 투표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야당에서 그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박영선 후보는 왜 혼자 하는데 왜 남편 같이 하느냐? 남편은 딴 데서 유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 사정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거를 저렇게 또 비판해서 왜 윤석열 총장은 부인하고 하지 않느냐라고 비판하는데 저는 도대체 이게 비판이라고 하는지 솔직히 참 의문스럽습니다. 아니 자기 아버님이 지금 연로하셔서 아버님 모시고 나오는 게 얼마나 효자된 도리 아니겠습니까? 자식된 도리 아니겠어요? 그리고 박영선 후보도 마찬가지로 남편하고 각자 일하니까 각자 일하고 혼자 투표하는 거죠. 그게 뭐가 문제가 되죠? 저는 이걸 오히려 비판하는 바람에 더욱더 부메랑이 돼서 박영선 후보만 머쓱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 참 박영선 후보가 답답할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이 말씀하셨던 박영선 후보도 혼자 사전투표를 했다. 그 영상을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배우자분이랑 같이 투표하시기로 한 거 아니었나요? 처음에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우리 남편이 오늘 유세가 동쪽에 잡혀 있어가지고요. 그곳에 가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김남국 의원의 여러 가지 속내 중에 하나는 아마 윤 전 총장의 부인 문제 혹은 장모 문제가 뭐 지금 앞으로 좀 불거질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좀 한 것 같은데. 네. 근데 여기 화면에 보면 야당에서는 박 후보와 달리 박영선 후보와 달리 오세훈 후보 내외가 사전 투표했다는 점을 오히려 홍보해줬다. 뭐 이렇게 다시 이제 되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윤석열 때리려다가 박영선 후보가 부메랑을 맞아서 오히려 왜 혼자 투표했느냐, 왜 배우자랑 함께 투표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그 질문을 받게 됐고요. 반대로 이 부인과 함께 투표를 한 오세훈 후보는 이 정상적으로 부부가 함께 투표했다라는 것을 이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때리려다가 오세훈만 도와줬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를 한 가지 비판을 하거나 지적을 할 때는 자기 진영 후보가 어떤지를 먼저 좀 살펴본 다음에 이 상대에 대한 어떤 비판을 했어야 되는데 이 자기 진영은 되돌아보지 않고 무조건 이 상대를 먼저 때리려다 보니까 이런 해프닝이 벌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장혜찬 평론가님, 저희가 원래 준비한 본질로 좀 가보면 실제로 윤 전 총장 측이 아버지와 윤 전 총장이 사전투표를 하긴 했는데 원래 금요일 날 오전 11시에 어디서 한다 일정은 다 공개해놓고
일단 취재진 앞에서 본격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두고도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 저희가 어떻게 좀 받아들이면 될까요? 뭐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법적인 우려도 있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이 아무 메시지를 내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투표를 한 것 자체가 매우 강력한 메시지가 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일부 보수층 사이에서는 이 사전투표를 하게 되면 선거 부정에 휘말릴 수 있다는 부정선거론이 팽배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나 지도부에서는 아니다. 사전투표도 많이 해서 투표율 50%가 넘어가야 야권에 유리하다는 그러한 분석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가장 많은 야권 지지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이 사전투표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일부 보수층에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사전투표 불신론을 깰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되는 것이고요. 투표율, 특히나 보수 야권의 투표를 결집시키는 간접적인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외적으로 투표하는 모습을 공개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야권에 간접적인 도움을 주고 본인의 정치적 중량감을 과시하는 그러한 메시지 정치를 한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분석을 해봐도 그렇게 무리가 아닐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윤 전 총장 측은 정당인이 아닌 일반인 입장에서 정치적 행위는 자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금요일에 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 그러면 앞서도 저희가 짚어봤듯이 4월 이번 민심이 내년 3월에 있을 대권까지 꽤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정치 전문가들의 분석이 많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윤 전 총장이 태풍의 눈이 될지 곧바로 11개월 뒤에는 대선 전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요. 다음 장을 좀 보겠습니다. 조상호 부대변인. 사실 서울시장 여론조사는 지금 선거 전에 한 것, 선거 때 한 것도 이제 바로 공표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대선 주자 지지율은 지금 계속해서 새롭게 나오고 있는데 산술적으로만 보면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의 합초도 윤 전 총장에게 미치지 못한다. 이거 저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좀 받아들이면 무리가 없겠습니까? 예, 근데 사실은 여론조사 기관마다 기법들의 차이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런 부분에 대해서 좀 편차가 큰 게 사실입니다. 어떤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다 오차범위 내에 있거나 아니면은 윤석열, 이재명 양강구도로 오차범위 내에 있거나 이런 여론조사들도 꽤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지금 이 여론조사는 제가 알기로도 저번 주하고 이번 주하고 지지율 추이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특히 유선이 한 15% 정도 반영된 여론조사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선 반영 비율이 보통 일반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5%에서 내외 내지는 5에서 14위 정도를 반영하는 게 굳이 반영한다면 적절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좀 유선 여론조사 반영 비율이 좀 높았기 때문에 나왔을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현재 야권에서 아주 강력한 대선 후보로 윤석열이라는 후보가 존재하는 게 사실이고 윤석열 후보가 많은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 부분도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이제 향후 만약에 이번 보궐선거에서 야권이 이긴다면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이제 윤석열 이른바 후보를 영입하기 위한 작업들이 진행됐을 것 같고 만약에 야권이 보궐선거에서 패배한다면 지금 야권은 어떻게 리더십 부재로 굉장히 큰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을까. 그 과정에서 이제 윤석열을 중심으로 제3세력과 같이 어떻게 뭉쳐나가는 그런 모습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4월 보궐선거에 어떻게 이제 판단이 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 지지율도 요동이 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저 조사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요. 저건 서울 시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국 여론조사가 아니고요. 이 3월 30일 서울 시민 804명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40.4%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윤석열 지지가 40%를 넘은 것이 아니라 서울 시민들만 이번에 보궐선거를 하게 되는 서울 시민들에게 차기 대선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윤석열 지지가 높더라. 그만큼 야권에 대한 지지 성향이 상당히 좀 도드라졌다. 이것을 참고할 수 있을 뿐이지 이것이 전국적으로 윤석열 지지가 30%대를 넘어서 40%대에 진입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서울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지율이 40%를 넘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야권에 대한 그러니까 현 여권에 대한 이 지지보다는
그 반대되는 여론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좀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걸 선거에서도 야권에 대한 어떤 지지 성향이 높을 수 있다라는 걸 짐작하게 해주는 이 여론조사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앞서 저희가 사전투표 모습도 만나봤지만 윤 전 총장이에요. 퇴임 후에 윤 전 총장의 행보를 돌이켜보면 기성 정치인들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주변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과거 검사 시절에도 윤 전 총장의 자주 보여줬던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수사하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이게 좀 정당하고 합당하지 않고 좀 이게 좀 도가 지나쳤다라고 한다면 수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외압이라고 느낍니다. 그 지시는 따르면 안 되는 겁니다. 위법한 지시는. 지시 자체가 위법한데 그걸 어떻게 따릅니까? 혹시 조직을 사랑합니까? 네,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람이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윤 전 총장의 서울대법대 동기들이 윤 전 총장의 일대기를 좀 엮을 것이다라는 보도까지 해드렸는데요. 좀 주변 증언들, 대학 동기들 말고도 고교 동창들의 얘기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신기한 건 기존의 풀이 방법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한다. 윤 전 총장은 문과였음에도 수학을 아주 잘했다. 라는 얘기도 있고요. 다음 장도 볼까요? 일부에서 얘기하는 오늘 시사저널에 최근 보도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반주도 없이 돈 맥클린의 노래를 가사도 보지 않고 멋지게 부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법대생이었다. 이런 예체능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뭔가 윤 전 총장의 주변 지인들의 말을 그냥 단순히 차기 대선 주자로 종합해보면 뭔가 다른 부분, 다른 보통의 검사들과 좀 달랐다는 게 주변의 증언들입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너무 또 윤 전 총장의 좋은 면만 말씀을 드려서 이게 한 면만 보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일단 우려를 드립니다. 그건 아직까지 우리가 윤 전 총장이 이제 정치인에 나와서 정확한 모든 면을 못 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동기들이 전하는 그렇죠. 그런 면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도드라지게 이제 알려드리는 건데요. 저도 윤 전 총장의 동기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윤 전 총장이 이제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이 윤 전 총장이 이제 보통 이제 문과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문과 쪽에 이제 이걸 좋아하는데 물론 서울대법대 가려면 수학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윤 전 총장의 아버님이 윤기중 교수가 통계학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학 같은 경우도 이제 남들보다 굉장히 잘하고 특히 이 수학을 푸는 게 보면 공식에 따라서 푸는데 윤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좀 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제 이걸 푸는 방법들 또 이를 이제 개발해서 굉장히 친구들한테도 이제 좋은 평가를 얻었고요. 또 이분 같은 경우가 이 토론하는 걸 굉장히 즐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론하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되거든요. 아는 게 일단 있어야 토론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구술을 한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친구들하고 토론하는 거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내일 지금 2차 시험, 3차 시험 봐야 되는데 친구들하고 토론하다가 사실 시간을 써서 자기 시험 공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것이고요. 또 대학교 시절에 아무래도 원래 이 고시생들 같은 경우에 공부만 집중하다 보면 나머지를 잘 못하는데 윤 총장 같은 경우는 이게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본인이 노래하는 것도 좋아하고 특히 이제 이 맥클레인의 빈센트라는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이렇게 반주 없이 부르기도 하고 그 친구들은 굉장히 의리 있는 친구다. 그렇게 아마 많이 기억하는 것 같고 특히 수학이나 예능 쪽에도 상당히 능한 것 같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윤 전 총장이 이제 정치한다고 대중에 나오면 아마 이런 것들은 진짜 헛말인지 아니 진짜인지는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얘기도 저희가 핵심 내용을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한 현직 검사가 실명을 걸고 윤 전 총장의 정치 활동은 검찰 독립성과는 모순이 돼 보인다. 이런 비판이 처음으로 나왔다고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장혜식 평론가님, 여기 검찰 내부망의 일부 보도를 보니까 아니다. 윤 전 총장을 현 상태로 내몬 원인은 무엇인가? 정치적 중립을 위해 노력하다 내쫓기듯 나왔다. 또 의견이 다른 댓글도 좀 달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반대하는 댓글도 상당히 많이 달렸다고 하는데 저는 우선 이 안동지청의 박철환 검사의 의견도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귀담아 들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직전까지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행보를 하게 되었건 그 당시 그럼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정치적 중립을 지켰느냐 이런 질문은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만약 정치에 참여해서 정책이나 공약을 내놓을 때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을 철저히 보장해주는 본인만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들고 나온다면 이 부분은 좀 희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반대 댓글을 단 나머지 검사들은 예. 윤 전 총장이 검찰 안에 있을 때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고 했는데 내쫓기듯 나가게 된 것 아니냐. 그리고 이 수사 결과를 우리가 다 알고 있겠지만 보수 정권 수사도 누구보다 열심히 좀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했던 장본인이 바로 윤석열 전 총장입니다.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수사를 다 하다가 이제는 자연인 신분이 되어서 정치를 할지도 모르는데 검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 너무 섣부르다. 그리고 현재 검사들 다 공직자들이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이 같은 정치 행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요. 이 같은 우려와 또 기대를 윤 전 총장이 모두 다 귀담아 듣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만에 하나 야권의 대선 후보가 된다면 그 어떤 후보보다도 검찰의 독립성이나 중립성을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윤 전 총장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 전 총장 뉴스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 주제. 그런데 윤 전 총장과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이 인물 얘기로 넘어갑니다.